모든 것은 3월 13일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그 날짜만 해도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콜 형사와 마시 형사는 핵심 증인 앞에 서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 방에는 단 한 명의 생존자, 레베카가 있습니다. 불안한 그녀는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전날 밤 알렉스와 지나가 일하는 오락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아이들이 콘솔 앞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한 젊은이가 다치자 직원 한 명이 달려가 부상을 치료합니다. 그 소년이 마침내 나가자 레이첼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타나 동료가 자신을 밀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이첼이 알렉스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자애는 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은 누가 소다를 주문하려는 듯이 그런 말을 갑자기 내뱉는 걸까? 알렉스는 들은 말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얼어붙었지만 그때 사장인 팀이 와서 막판 손님이 들어왔다며 머물라고 한다. 말도 안 돼. 휴식 시간이 다가오고 그들은 늦게까지 머물러야 한다. 팀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상황은 섬뜩해진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불길한 웃음소리를 듣고 모든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치 영화를 보러 간 것 같았을 때 자신을 부르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긴장해서 술잔을 넘어뜨리고는 그 소리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가면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가면은 즉시 그를 체면에 걸리게 하지만 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황홀경에 빠져있다. 그 사이 알렉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다. 진아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날 밤 남자와 데이트를 해야 해서 친구에게 대신 부탁했다. 그리고 알렉스가 게임룸에 혼자 남겨진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갔다. 우리 모두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출근 시간이 되면 마법처럼 사라지는 그런 친구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 속에서 알렉스는 불길한 소리를 들었다. 혼자 있어야 하는 미키 마우스 만화의 오프닝 음악이 그녀의 온몸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따라 뒷문으로 향하던 알렉스는 미키 마우스 가면을 쓴 남자와 부딪혔다. 알렉스는 당황하며 도망치지만 그 미친 남자는 곧장 입구까지 그녀를 쫓아왔다. 알렉스는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 현관을 빌린 친구들과 마주쳤다. 당황한 알렉스는 도대체 뭐야? 내 생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 라이언은 알렉스를 놀라게 하려고 생일을 앞당겨서 파티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포옹과 웃음 속에서 알렉스는 놀라움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침입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베카를 포함한 일행은 자리를 잡고 음료를 대접한 후 알렉스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케이크 주위에 모입니다. 한편 미키 마우스로 분장한 남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알렉스가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대신 그것이 놀라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침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라이언은 농구 경기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데니는 거절합니다. 폴은 잭에게서 문자를 받고 그와 함께 어트랙션 중 한 곳으로 가서 일종의 사적인 파티를 시작합니다. 불안한 것은 미키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그들을 데려갈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라이언은 하키팀 동료들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와 알렉스가 한때 연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녀는 마르코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원통해진 라이언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계좌로 라기는 마르코스에게 교훈을 주기로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라이언은 쓰레기 봉지를 집어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두에게 휴대폰을 봉지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한편 잭과 폴은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조사하기로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망할 미키가 잭에게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친구들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라이언은 마르코스가 알렉스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피하고 싶었던 라이언은 모두 술집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모두들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떠나기 전 제마는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고 싶어 하다가 케이크를 자르던 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에 제마는 불안해집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다니를 기다리고 다니가 그녀를 화장실로 안내합니다. 한편 레베카는 가방에 넣은 휴대폰을 찾으러 갑니다. 알렉스가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얼어붙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거대한 쇠사슬이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잔혹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그곳에 갇힌 것입니다. 레베카가 나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모든 휴대폰이 장난감 휴대폰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충격을 받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엉뚱한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종된 친구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로 합니다. 알렉스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장난꾸러기가 폴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데니를 발견하고 함께 뒷문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문도 쇠사슬로 잠겨 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게임실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폴과 잭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팀을 짜서 그들을 찾기 위해 흩어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미 미친놈이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술에 취했지만 방향 감각은 있는 라이언은 친구들이 사라지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 장소를 간신히 찾아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 머리를 한 형체를 마주칩니다.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리지만 곧 그것이 번장한 폴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예상을 칭찬하지만 미키는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잔혹합니다. 몇 분 후 레베카가 같은 장소에 도착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 형체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이 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 괴물은 순간이동으로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다행히 레베카는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손전등으로 가면을 비추자 그 괴물은 겁에 질러움찔하며 도망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칼을 든 살인범인데 동시에 불빛 때문에 겁에 질려 있잖아요. 메리는 필사적으로 수색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키가 그녀를 쫓는 동안 얼굴에 피가 쏟아집니다. 그녀는 목청껏 비명을 지르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간신히 탈출합니다. 마르코스는 알렉스를 데리고 생일 선물을 줍니다. 대화 도중 알렉스는 자신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마르코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달라고. 소녀는 충격에 빠져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 피투성이가 된 메리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고 소리칩니다. 메리는 라이언이 미쳐서 피 묻은 칼을 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 중 한 명을 공격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알렉스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일어나 불을 켜고 음악을 끕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모두에게 같은 자리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합니다. 알렉스는 결심하고 유선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로 갑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려던 순간 전화를 걸자 그녀는 모두 몰아 숨바꼭질을 하라는 어두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친구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미키는 집을 나와 펀하우스 근처 술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라이언의 하키 팀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팀의 리더인 마이크는 동료들에게 마르코스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포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가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는 그에게 알렉스에게서 떨어지라고 위협하지만 알렉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마이크를 공격하려고 막대기를 들어 올리지만 미키는 잔혹한 동작으로 막대기 하나를 훔쳐 분노에 차 그들을 죽입니다. 플레이어들을 제거한 후 살인범은 게임실로 돌아와 롤러코스터 안에 여전히 취한 채 앉아있는 다니를 발견합니다. 미키는 기계를 켜고 다니는데 절망하여 트랙을 걷어차며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나머지 플레이어를 찾기로 합니다. 구석구석을 수색한 결과 잭과 폴의 시체가 발견되고 근처에는 끔찍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커플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메리는 친구들의 시체를 보고 얼어붙은 그녀는 라이언이 진짜 살인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막지 못한 알렉스를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한편 미키는 롤러코스터를 끄고 칼을 손에 든 채 다니를 죽이려 다가옵니다. 한편 제마는 여전히 가상현실 게임에 갇혀 웃으며 이 모든 것이 경험의 일부라고 믿지만 진짜 포식자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가면을 쓴 괴물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만집니다. 놀란 제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안경을 벗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안경을 쓰자 괴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먹이를 가지고 노는 포식자처럼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미키는 마치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더하고 싶은 듯 젊은 여성의 머리카락에 칼을 꽂습니다. 칼날은 그녀의 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번뜩이며 그녀를 꿰뚫을 듯 했지만 대신 다시 한번 그녀의 두려움을 가지고 놀기로 합니다. 한편
롤러코스터에서 자신을 쫓던 뒤틀린 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알렉스는 공포에 질려 달아납니다. 일행은 최선을 다해 조직을 꾸리려 했습니다. 알렉스는 경보를 울리겠다고 제안하고 마르코스와 메리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옥상에서 모두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확성기를 통해 옥상으로 가자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키는 경보를 울린 후 그들을 발견합니다. 알렉스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마는 그의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제거됩니다. 충격에 그는 몇 초 동안 마비됩니다. 이 필사적인 탈출 과정에서 레베카가 넘어지고 미키는 그녀를 잡을 기회를 얻습니다. 미키는 냉혹하게 칼로 레베카의 힘줄을 베어 그녀를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다니는 그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한 방을 맞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알렉스는 다른 팀원들과 재회하러 눈물을 흘리며 예마의 죽음을 알립니다. 죽음. 알렉스가 친구 중 한 명이 게임룸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밖에서 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전화통화를 하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알렉스는 젠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게임룸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친구의 말을 경청하지만 몇 초 만에 뒤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친구들에게 달려가 라이언을 만나 신문을 받는 라이언. 라이언은 진짜 범인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미키가 범인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술 때문에 그랬고 친구들이 한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혼함은 잠시뿐. 갑자기 라이언과 똑같은 스웨트셔츠를 입은 괴물이 나타나 로키 팀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라이언은 괴물에게 맞서기 위해 다가가려 하지만 괴물에게 맞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알렉스는 손전등으로 괴물을 막으려 하지만 그녀 역시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때 마르코스가 방망이를 든 채 나타나 믹을 때리고 메리도 함께 돕습니다. 빛으로 지를 위협하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놈은 순간이동으로 도망치지만 사라지기 전 라이언의 왼쪽 발목을 부러뜨려 탈출할 수 없게 만든다. 마르코스는 전략 없이 계속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미키가 빛에 노출되면 순간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섬뜩한 계획을 제안한다. 숨바꼭질을 다시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긴다면 괴물은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은 장난감들 사이에 숨어 최후의 공격을 준비한다. 미키는 온 힘을 다해 칼을 던지지만 칼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에 부딪힌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괴물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팀원들이 함께 그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키는 쓰러지는 대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고 사라진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소방관들이 도착한다. 잠시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악마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한다. 섬뜩한 게임. 그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알렉스의 목을 칼로 베어버리고 일행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후 이어지는 침묵은 잔혹합니다. 미키는 갑자기 사라지고 남은 것은 트라우마와 자신들이 겪은 일이 결코 자신들을 홀로 두지 못할 거라는 확신 사이에 갇힌 4명의 생존자들 뿐입니다.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알았으니 이상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과 하나가 어떻게 한국 전역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한 소년이 집에서 썩은 사과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회사들이 그 사과를 소사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상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식당에서 그 고기를 먹었고 감염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단순한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 종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해서 앞으로 공개될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곧 공개될 내용의 말문이 막힐 겁니다. 이맛